지지율 깜깜이 기간에 두 갈래 총 결집이 일어났다. 한 세 갈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집이 일어났다. 자, 보수층 결집은 당연하고 또 하나는 어디서 결집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자, 핫토픽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자, 지지층 결집 어제 상징적인 일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서문시장을 찾아갔죠.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사실상 그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지지 선언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는 이야기 못하죠.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품격이 있는데 해도 상관없지만은 뭐 노무현 문재인처럼 지난 총선 때 뭐 파란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선거운동하고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맞지 않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품위 있게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빨간색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빨간색 이 선거운동복을 입은 현역 그 대구 국회의원들이 쫙 같이 갔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했죠. 자, 그런데 내일 부산 갑니다. 울산 경남 갑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합니다. 대구에 이어서. 지금 보수층 결집이 가장 중요하죠. 총 결집하는데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부산, 울산, 경남 갑니다. 방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남일보, 제가 서울본부장까지 지냈던 제가 35년을 재직을 했던 영남일보에서 이 영남일보 박재일의 직설사설이라는 유튜브 코너가 있습니다. 그 촬영을 하는데 초대 손님이 유영아 의원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이 초빙을 해서 대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영아 의원이 지금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죠. 유영아 의원이 오늘 그 유튜브 TV, 영남일보 유튜브 TV 박재일의 직설사설에 출연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2일 부울경을 찾는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쯤에 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한번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도 한번 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하면 참 좋겠죠. 내일 오전 11시쯤에 부산 범어사에서 방장 스님 등과 차담을 가진다. 그리고 공양을 할 것이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공양까지 하고 차담하고 공양하고 오후 2시쯤에 울산으로 이동합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도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여기서는 일단 구체적인 동선은 안 나오지만 이제 내일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울산은 그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일으킨 곳이어서 의미를 두고 찾아간다. 이것이 유영아 의원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워낙 지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쌓아온 그런 기반이 흔들린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애국심이 지금 발동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떤 사심 없이 진짜 애국심으로. 경남을 갑니다. 그 다음에 경남에 계신 분들도 진주로 가시네요. 진주.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경남에 오후 5시쯤 진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진주는 농계가 떠오르죠. 농계. 임진왜란 당시 이 외장을 이렇게 외장을 안고 바다로 강으로 뛰어든 남강으로 뛰어든 그러니까 절규와 충정을 상징하는 곳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던 충성심과 맞닿아 있다. 영남일보 기사의 해설입니다. 부울경 방문, 이번 부울경 방문은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좀 찾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이 세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내일 마지막 날 정말
선거에서 마지막 날 부산, 울산, 경남을 정말 한 바퀴 쭉 도네요. 이거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행보입니다. 제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 대구 정치권에 있는 정직 국회의원으로부터 기대임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에이 설마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데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문시장 갔죠. 그리고 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을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상황의 이 위급성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본인이 현장 정치에서 중진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당대표도 했고 정치 감각이 있죠. 정치 감각이 있는데 플러스 애국심까지 이제 결합이 돼서 이런 현장 행보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등판을 하니까 이재명이 아마 초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자기가 본인이 안동이 고향이라고 하면서 안동에서 이제 어릴 때 살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은 안동을 떠나서 성남으로 갔죠. 근데 지금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이 TK다. 안동이니까 TK다. 우리가 남이가 왜 남을 미워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TK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K에서 지난번 대선 때 20% 남짓 득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TK에서 30% 득표를 하면은 당선이 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TK에 공을 들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 버린 거죠. 과거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났으니 굉장히 당황하고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오후에 좌파 유튜브 채널에 하나 출연을 했는데 그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다. 표현도 그걸 나타났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재명이 알면서 시치미를 떼면서 이럽니다. 장 보러 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차원인데 이렇게 진행자가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요? 거기를 왜?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느냐? 그거 그냥 해석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당황한 그런 상황이면서도 마치 이제 뭐 깜짝 놀라는 그런 시침이 되는 뭐 이런 특유의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TK에서 자기가 30%의 득표를 하면은 당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TK에서 그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 PK 이 순방이 자 그런데 TK 또 영남 지역에서는 이재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안동에 가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안동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고향이죠. 안동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심하게 친 책임을 진 것이다. 그리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랬다.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과 국정농단도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평화혁명으로 이겨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또 내란 종식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안동 가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깎아내리기를 한 것은 그만큼 박근혜 파워가 두렵다는 그런 방정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원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의 천적이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출연을 한 그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 지지한
방송 찬조 연설이 유튜브에서 사흘 만에 조회수가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사흘 만에 지금 200만 조회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튜브인데 이 윤석열 전 그 유튜브 내용이 그거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사법 처리는 그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은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는 단계인데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이것은 일주일 되면은 그 얼마 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되면은 괴물 독재 국가가 현실이 되는 공포다. 이렇게 명쾌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의 치유력에 의해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좀 있으면 정리가 끝난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되는데 지금 들어서겠다고 하는 이재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통제가 안 된다. 괴물 독재 정권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험하다. 훨씬 위험하다. 100배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V조선 유튜브에서만 200만 조회수, 200만 찬조 연설이 이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게 이 파급력이 설란영 여사의 찬조 연설 다음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복덩어리가 지금 된 거죠.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리고 이 이낙연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는 새로운 뭐 민주당인가요? 이 여기서 이 TV조선에 방영된 이 찬조 연설을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를 했는데 이것도 93만 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찬조 연설이 굉장히 좀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파의 총결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지층이 총결집에서 이제 우파의 괴멸을 막자는 이런 결집이 하나 일어나고 있고, 자, 또 하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주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표가 총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 투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현재 판세를 좀 분석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취재들을 했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들은 것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들은 것은 특히 여성청의 총결집이 심상치 않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부청이다.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성 대 남성 이렇게 여성은 누구 지지, 남성은 누구 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부청은 어떻게 잡히냐 하면은 일종의 그 직업별로 하죠. 직업별로 분류를 합니다. 가령 뭐 자영업자 아니면은 뭐 학생 이렇게 하고 가정주부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죠. 그 이제 조사 결과를 지금 또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주부청이 분노를 하고 있다. 자, 주부청은 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 가정 안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 가정주부, 그러니까 집안의 어머니가 뭐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부청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갤럽이 마지막으로 그 깜깜이 전에 조사한 게 5월 23일 공개를 한 겁니다. 매주 금요일 하니까는. 그런데 그때는 뭐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이나 아니면은 유시민의 이 설란영 여사 폄하 발언 이런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러니까는 여성표가 분노하는 그 계기를 던지기 전에 조사한 건데 그때도 여성표는 이 남성표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조금 더 그 남성표에 비해서 우호적이었고 특히 이 가정주부 쪽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아직
유시민 발언 나오기 전에 이준석 젓가락 발언 나오기 전에 또 그때 갤럽에 보면은 마지막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공표된 조사입니다. 여성에서는 이재명 지지가 45, 김문수 지지가 39, 그래서 6%포인트 격차밖에 안 났죠. 거의 오차범위 쪽에. 그런데 남성에서는 45대 34로 11% 격차가 났는데 여성에서는 6%밖에 격차가 안 났는데 이것이 지금은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이 정도 여성표가 총결집하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전업주부, 갤럽조사에서 전업주부를 조사를 그때 분류를 했을 때 마지막 깜깜이 전에 조사에서 전업주부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50%, 이재명이 38%, 12%포인트나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때도 앞섰는데 지금은 이 유시민 발언 또 뭐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에 의해서 그 이재명의 장남, 이거 뭐 엄담 패설, 뭐 엄란한 이런 행위들, 이야기들,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쟁점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결집을 하는 것이 두 갈래 총결집이 있는데 하나는 보수층, 또 하나는 여성표, 분노의 분노한 여성들이 총결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집이 지금 완성이 되면은 선거 결과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의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무슨 호텔 경제론, 무슨 뭐 나라 빚은 많아도 된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축 문제가. 그 안보관, 경제관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이탈을 하는, 중도층이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류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두 가지 기류는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그 우파 쪽이 총결집을 하고 있고 하나는 주부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표가 결집을 한다. 자, 그 결과가 이제 모레 공개가 됩니다. 예. 한번 기대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 막판까지 이 긴장을 놓지 않고 특히 투표장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전 투표할 때 호남이 전부 다 1, 2, 3등을 했죠. 투표를 해서. 그런데 영남이 전부 다 꼴찌를 했죠. 사전 투표. 그러면은 그것은 저기서는 이재명 표가 벌써 다 표출이 됐다. 대부분 뭐 호남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표출이 됐다. 근데 더 이상 뭐 표가 별로 없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표는 지금 무더기로 쌓여 있다. 지금 사전 투표한 것이 뭐 호남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더기 표밭이 그대로 쌓여 있다. 좀 일부만 지금 표를 던졌고 그러면 그 표밭에 있는 그 표를 다 그냥 끌어모아야죠. 다 가서 그냥 다 소진을 시켜야죠. 본투표에서 다 소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